자, 삼각함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어제 말했듯이 회전하는 녀석이 있어요. 회전하는 막대가 이제 뭐 하게 된다? 뭔가 멈춰 있을 때 그때 그 녀석을 뭐라고 불렀었지? 우리가 회전 멈춰 있는 동경. 그래서 뭐 동경이 계속 회전하고 있다. 막대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막대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도형을 만드는 도형을 우리는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데, 자, 삼각함수라는 것은 있잖아. 그 동경이 회전하면서 만든 궤적 또는 뭐 자취, 그걸 원이라고 하는데,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로 만든 함수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이 중학교 때 뭐 4분원 잘라가지고 뭐 사인 코사인 만들거나 할 때 어머 4분원을 잘라가지고 4분원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형을 만들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O, 여기가 P, 여기가 H, 여기 A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요렇게 확장해서 얘를 C 뭐 이렇게 불렀을 때 사인의 세타는 OA분의 AH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삼각함수였어. 중학교 때 배웠던. 근데 정확하게 삼각비였지. 근데 그때는 딱 도형 4분원 1사분면 쪽, 즉 0도에서 90도 그 사이만 보고 싶었어. 그때는.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원이라는 거는 회전을 하면서 동경이 회전하면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일단 세타로 잡고 내가 뭐 하게 된다? 1사분면 쪽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그릴 거야.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은 이 1사분면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타는 저기 이제 2사분면이나 3사분면, 4사분면까지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일단 사인 세타를 만드는 방법이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인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뭐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말도 막 했었을 거야. 이번에도 역시 똑같아요. 역시 사인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 이제는 원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니까 원의 반지름. 근데 사인 세타를 부를 때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경의 길이에요 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았죠? 여기 있는 요 어디 갔냐 보자. 요 짧은 막대. 여기 있는 막대기가 회전하면서 만드는 궤적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막대 하필은 초록색을 들어가지고 요 막대기의 이름이 동경이라는 거 우리 어제 했었거든.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에도 했었고. 그래서 그 동경의 길이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동경의 길이 분의 그 다음에 누구? 요 녀석의 길이를 표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요 녀석의 길이를 이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넘어갔을 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어? 좌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누구로 만들었다? 이 길이에 해당하는 좌표 누구예요? 바로 Y좌표를 가지고 만듭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았죠? 사인 세타는 뭐야?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코사인도 똑같이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를 해볼 거냐면 코사인의 세타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분의 동경의 길이분의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불렀었거든, 전에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랫변, 밑변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좌표, 이 길이에 해당하는 좌표가 무슨 좌표? X좌표라는 걸 아니까 코사인 X는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예요? X좌표예요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인 코사인 나왔으니까 누구도 나와야지? 탄젠트 X도 탄젠트 세타도 나와줘야지.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표현했었어? 밑변분의 높이 라고 하면서 요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1사분면을 기준으로 탄젠트를 표현을 해주면 저 녀석이에요. 그러면
요 탄젠트 x는 뭐분의 뭐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겠다?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가고 싶은데 집이다, 그치? 건이야 이미. 자,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요 길이가 x좌표, 요 길이가 y좌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만약에 2, 4분면으로 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지? 음수가 되겠지. 아, 그러면 x좌표를 가지고 있는 코사인이라던가 탄젠트 같은 녀석은 뭐가 되겠네? 부호가 음수가 되겠네. 그래서 너희들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그 점인지에 따라 세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판단을 함에 따라 삼각함수의 뭐를 알게 되겠네? 부호를 예측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삼각함수의 부호입니다. 어제 이거 했었나? 어제 이거 안 했었던 거 맞지, 얘들아? 어제 삼각함수 직전에 부채꼴에 대한 얘기, 동경까지 하고 동경의 위치관계만 쫙 설명하다 끝난 거 맞지? 뭐 일단 계속 갈게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부호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다? 각각의 4분면에 있을 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 그 부호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1사분면에 존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다?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다 양수니까 얘도 양수로만 이루어지네. 모든 것들의 부호가 다 양수가 됩니다. 양수인 부호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2, 3분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x좌표만 음수고 y좌표는 양수다, 그치? 그래서 x좌표를 가지고 만든 코사인은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요. 탄젠트는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가 되다 보니까 탄젠트도 역시 음수가 되겠네. 근데 y좌표만 가지고 만드는 사인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양수, 사인. 2, 4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만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3, 4분면은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다 보니까 y좌표에 의해서 사인은 음수, x좌표에 의해서 코사인도 음수. 근데 탄젠트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니까 음수분의 음수라서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찾아주면은 각각의 4분면에 따라 여기 1, 4분면은 전체 다, 2, 4분면은 사인만, 3, 4분면은 탄젠트만,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따와가지고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all, sin, 탄젠트, 코사인, 얼, 싸, 안, 고 라고 외우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1, 2, 3, 4, 4분면 순서로 부호가 양수인 것들을 읽어주면은 얼싸안고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걸 딱 알았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만약에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뭐 한다? 바로 3, 4분면이면 탄젠트만 양수네. 나머지 것들을 사인이나 코사인 전부 다 음수로 잡아주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외우러 가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서 동경은 했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뭐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파생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부를게요. 물론 수학 1에서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 성질이라서 기본 성질이라 부르게 될 텐데, 자, 너희들이 지금 각각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좌표와 관련된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 질문을 해보자. 뭐 대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카톡으로. 코사인 세타, 얘가 뭘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코사인 세타예요 라는 대답은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대답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일 거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코사인 세타예요, 그 녀석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사인 세타가, 원래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잖아. 그러면 양변에 동경의 길이를 곱했다고 치면 동경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x좌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방금 내가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것에서 1이 뭘까? 동경의 길이다,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예요 라고 얘기한 것도 잘 대답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예요? 동경의 길이가 일자리, 그런 길이가 일자리 동경이 있습니다. 걔가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점의 x좌표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다시 뭐라고? 동경의 길이가 일자리에서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점, 동경이 나타내는 점의 x좌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한 번 더, 만약에 3 코사인 세타는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앞에 있는 3이 뭐야? 동경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경의 길이가 3이에요. 근데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동경이 나타내는 점의 x좌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도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니? 그런 의미로도.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첫 번째 공식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뭘 그려놨어? 원을 그려놨어. 원을 그려놨을 때 여기는 점의 좌표를 짠 하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점이 시초선으로부터 또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세타만큼 회전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점의 x좌표는 뭐야? 라고 물어볼 건데 동경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또는 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주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에다가 뭘 써주면 된다? 코사인 세타 콤마라고 하면서 x좌표를 코사인 세타를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그럼 y좌표는 뭐가 되겠어? y좌표와 관련된 것은 누구예요?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탄젠트예요? 당연히 사인이다. 그치? 그래서 y좌표는 뭐예요?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원의 방정식 우리 알고 있잖아. 원의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예요? 1이에요 라는 원의 방정식 알고 있잖아. 그치? 진짜 안 봤네. 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거기다가 그러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 누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은 성립하겠다. 그렇지? 그렇게 얻게 되는 게 삼각함수의 바로 기본 성질입니다.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얼마입니다? 항상 1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각이 똑같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입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들 뭐 2항이야 2항. 사인 제곱 넘겨주면 1 사인 제곱이 뭐가 되겠지?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코사인 제곱 넘어가면 1 코사인 제곱이 뭐가 되겠지? 사인 제곱이 되겠지. 이런 것들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는 탄젠트 세타를 보면 분모는 x좌표, 분자는 y좌표로 만들어져 있어. 분모 x좌표, 분자 y좌표에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뭘로 나눕니다? 동경의 길이로 나눠줄게요. 동경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분모는 뭐가 되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코사인 세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그렇지? 그게 두 번째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누구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삼각함수 내용은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그래프까지 쭉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그래서 남아있는 유형들, 기초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완료 짓는 거 언제? 다음 주 월요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월요일날 종강하게 됩니다. 아셨죠? 월요일날 수업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예정이에요.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슬슬 끝나가니까 얼른 마무리 지어보자. 자, 몇 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냐면 562번 문제와 567번 문제 그리고 572번 문제 3개 한번 풀어보세요. 562, 567, 572 시간은 대략 3분 정도 드릴게요. 유형 9번, 10번, 11번 3개의 대표 문제들입니다.
원점 O와 6,-8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5sin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 더하기 3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라면, 처음이라면 어떻게 해주게 되겠어? 6,-8이라는 점을 짠 찍어보고 나면은 여기가 바로 P가 되고 결국 OP라는 동경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겠고 지금 현재 6,8에 멈춰 있었고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그리고 얘는 X좌표분의 Y좌표. 근데 P라는 점, 동경이 나타내고 있는 끝점, P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쵸? 그쵸? 근데 누구를 하나를 몰라? 동경의 길이를 몰라.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동경의 길이고 그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10이 됩니다. 맞죠? 원제 왔어? 어서 와. 여기 있는 게 이제 지금 정의입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뭐다?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가 된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사인 세타의 Y좌표는, 사인 세타는 뭐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동경의 길이가 아까 얼마라고 내가 구해놨어? 10이라고 구해놨다, 그치? 그래서 얘는 10분의 Y좌표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앞에 5배. 마이너스 5의 동경의 길이 얼마? 10분의, 누구? 6.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6분의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답을 내보면 약분 2 약분 해주면 마이너스 4, 약분 해주면 2 3 6 약분 해주면 3, 마이너스 3, 플러스 약분 해주면 2 약분 해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사실 삼각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실 이 그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동경의 길이는 결국 OP의 길이거든. 그래서 뭐야? 원점으로부터 6,-8까지의 거리가 바로 10이라는 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바로 10분의 6, 10분의 마이너스 8로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누구? 567번 가보자. 자, 567번 문제는 뭐였냐면 너희들 풀어본 거 사인 코사인이 곱해주면 음수, 코사인 탄젠트를 곱해주면 음수. 여기서 그러면 석경씨 뭐예요? 곱해서 음수다. 곱해서 음수라는 거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자, 다시 곱하면 음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석경이가 탄젠트래. 저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자, 곱하면 음수라는 것의 의미가 뭐다? 곱하면 음수. 결국 부호가 다릅니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아. 근데 제일 심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곱해서 음수, 다른 말로 부호가 반대이다. 곱해서 양수, 부호가 같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지금 분명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원지씨,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호는 얼싸안고로 외우라고 했었어. 근데 진짜 얼싸안고로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아까 나머지 애들은 같이 설명을 했는데 왜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다? 각각이 지금 좌표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 보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특징 뭐야? 1사분면은 x, y 좌표가 모두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거고 2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x좌표만 음수, 그래서 x좌표에 관련된 음수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 사인만 양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 다들 4명 다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여기서 보면 양수가 되는 것들은 총 몇 개야? 전부 다 양수거나 아니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씩만 양수가 됩니다. 맞나요? 하나만 양수거나 셋 다 양수거나 두 개가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여기서 분명히 사인과 코사인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코사인과 탄젠트도 부호가 반대예요.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반대면 사인과 탄젠트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코사인과 다릅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코사인, 얘가 부호가 뭐가 되겠네?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겠네. 그럼 뭐야?
얼싸 안고 4, 4분면에 있으면 되겠다. 그렇지. 코사인의 양수인 것은 제 4, 4분면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들은 사실은 학교 시험에 나오는 진짜 문제들은 사실은 570번 같은 거야. 간단해 하래. 절대값 풀어주자. 지금 몇 사분면에 있어요? 2, 4분면에 있어요. 얼싸 안고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수가 된다. 그렇지? 그럼 사인은 양수. 이거 절대값 어떻게 풀어주면 돼? 그냥 풀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얘도 루트의 제곱. 루트에다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풀어준다. 그렇죠? 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한번 생각해봐.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음수에서 양수를 빼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네. 그럼 부호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 반대로 끄집어내줘야겠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야. 알았죠? 뒤에 것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해봐봐요.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냐면 572번 내가 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간단히 하면 돼. 자, 간단히 하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많이 쓰라는 게 아니야. 최대한 적게 쓰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탄젠트는 뭐로 바꿔주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고 나니까 그럼 분자는 뭐가 돼요? 1 아니지. 얘 뭐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을 뭐 해봐? 곱해보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자. 뭐예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됩니다. 분자는 뭐예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1. 사인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 합차가 보이네. 그럼 앞에 거는 뭐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으로 가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을 계산을 해봤을 때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의 마이너스 1 나누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서 내가 한 번씩 삼각함수 할 때마다 물어볼 거야. 뭐라고? 보이냐? 라고. 보여? 여기서? 보여야 되거든, 사실.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인 게 보여? 오케이? 그래서 사라집니다. 남은 게 사인 코사인분의 2 사인 코사인이니까 얼마예요? 약분하면 2.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했었다면 지금 건이는 헐! 막 또 이러고 있겠지, 그치? 아닌데요 하겠지 또. 자, 573번으로 갑니다. 얘는 내가 풀어볼 건데,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해줄 겁니다? 내가 몇 개만 풀어줄 건데, 자, 여기서, 분모 봐봐, 분모. 아니, 뭐래. 디귿 봐봐, 디귿. 디귿, 보이냐? 디귿. 디귿 보이냐? 오케이. 이석형이 잘 대답했었네, 아까. 두 수의 부호가 반대다. 오케이, 좋아요. 아무튼 디귿 보이냐? 저거 첫 번째 거 분모. 뭐가 보여? 1이라고 하는 놈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보여.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분모 자체가 뭐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뭐야? 완전 제곱식이다. 그치? 누구에 대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식이다. 그치? 요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분자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었잖아. 뭐가 보여? 합차가 보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아까 원제 오기 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원제는 그나마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잘 볼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너희들이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는 게 저런 걸 못 봐서 발견을 못해서 그냥 아예 풀지를 못해. 그래서 삼각함수를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면 너희들도 특강으로 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여름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 2학년 여름방학 때 혹은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과생들만 듣는 미적분 과목으로 보면 삼각함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이 공식이 지금은 끽해봐야 뭐 한 2개 정도밖에 없잖아.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로 가면 공식이 그 한 단원에서만 한 14개 정도 나오거든. 그게 다 지금 것처럼 생겼어. 요거 발견 못하면 그냥 다 틀려버리는 요런 단원이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 잘 연습해두자. 아무튼 지금은 하나하나 약분된다. 그치?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하나,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하나, 약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속 넘어가보자. 뒤에는 뭐가 있었어? 탄젠트 더하기 1, 탄젠트 마이너스 1.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아니네. 간단히 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지금 왼쪽에서는 사인 코사인으로만 나와 있었어. 그럼 얘도 뭐 해주자?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주자.
그럼 탄젠트는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학 하에서 번분수꼴이 보이면 뭐 하라 그랬어요? 분모 분자에 들어있는 분수들이 분모 그놈들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자. 뭘 곱해주면 돼? 요거 코사인 코사인 둘 다 코사인을 곱해버리자. 그럼 분모가 뭐가 돼? 얘는 분배해서 사인, 얘는 여기 분배해서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만들어졌고 분자는 뭐예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된다. 그렇지? 됐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쪽 왼쪽 것도 사인 더하기 코사인, 오른쪽 것도 사인 더하기 코사인 통분을 했다 치고 분자끼리 뭐 해주자? 더해주면 되는데 잘 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0이 됩니다. 그냥 0이라는 값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리고 뭐 여기서 다른 것들도 한번 풀어볼 건데 다 한번 해봐야겠다. 기억 니은은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내가 디귿 풀어준 거를 힌트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억 니은 혹시 한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기억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보이냐? 기억 보이니? 뭐가 보여? 분자래. 왼쪽에 내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요 녀석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곱의 형태로 합차 썼을 때 보이냐 이거야. 뭐가 보여?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보여? 그 녀석이 얼마예요? 1이라는 거. 그게 보이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됩니다? 코사인 4승 마이너스 사인 4승은 결국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는 뭐가 됩니다? 얘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 바뀌려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파생되는 공식들 뭐 어떤 거?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입니다 라고 했던 그 녀석이 보여야 돼.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참이에요. 이것도 이거 아마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걸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도 똑같아. 니은도 뭐냐면 통분 분수 더하기 분수니까 통분을 할 건데 통분을 할 때 항상 우리 뭐해? 합차. 아니 통분은 합차가 아니지. 아무튼 합차 통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때 보이냐 이거야. 뭐가 보여? 사인 제곱으로 바뀔 게 보이냐 이거야.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일단 분자는 뭐예요? 이거 곱해야 된다 그렇지. 탄젠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이 곱해져 있고 탄젠트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이 곱해져 있어.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코사인 걔들은 뭐 하게 되겠다? 사라지게 되겠다 그렇지.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 탄젠트. 그러면 요 좌변을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탄젠트 분자의 탄젠트 분모에는 사인 코사인 그럼 뭐 해줘야 돼?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고 분모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뭐로 바뀌자? 사인 제곱으로 바뀌어보자. 아 그러면 뭐가 되네? 약분 되네. 그럼 뭐예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2. 뭐야? 니는 틀렸네? 그래요.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이 객관식이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래서 답은 뭐야? 기억과 디귿입니다. 알았죠? 전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지 문제 1교재가 아니었나봐. 어디서 풀어졌던 게 그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참 5번에 나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건 줄 알고. 자 계속 갑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576번입니다. 너희들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하나 떠올려 보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세 개 중에 하나를 딱 주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중학교 거예요. 중학교 코사인 세타를 하나를 딱 주고 나서 자 탄젠트 세타 구해봐 뭐 이런 문제들 만났을 거거든. 그때 만들었던 그림은 직각삼각형이었어요. 세타를 여기다 뒀을 때 코사인이 이거니까 얘가 5고요 얘가 4예요. 직각삼각형의 길이.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림이 좀 이상한데 3이 나와요. 그럼 탄젠트를 물어보면 4분의 3 사인을 물어보면 5분의 3 너희들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때 실컷 이걸 연습을 했어. 고등학교로 왔어. 세타의 범위가 넓어졌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근데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쓰세요. 알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 다 쓰레기가 돼서 이제부터 못 쓰는, 새롭게 풀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확장해 나가는 거지. 자, 가보자. 일단 코사인 값을 줄 때 부호 무시하고 바라보세요. 부호를 무시하고 바라보자. 17분의 8만 한번 보자. 빗변의 길이 얼마? 17.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 얼마? 8. 코사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 너네 외우나 모르겠는데 이거 9 아니야? 5 아니야? 5? 15 아니야? 15? 그치? 요 녀석의 길이 찾아보면 15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자. 17의 제곱에서 이게 8대 15대 17이 내가 안 익숙해서 요거 해보면 얼마야? 17의 제곱이 289에서 8의 제곱 64를 빼면 225예요. 맞네. 15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뭘 만들 수 있어? 사인과 코사인을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다.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 17분의 15입니다. 만들 수 있고요. 탄젠트는 그러면 얼마예요? 탄젠트는 8분의 15예요. 라고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였어.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오면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냐면 3, 4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라고 하니까 얼싸안 탄젠트만 양수다. 그치? 3, 4분면은. 그래서 뭐야? 탄젠트만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구할 때는 사인 세타의 역수 마이너스 15분의 17이고 탄젠트의 역수 플러스 15분의 8이니까 마지막 답은 요거 계산해주면 돼. 15분의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얼마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겠다. 그치? 답은 몇 번? 2번.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76번. 이해되셨나요? 일단 삼각함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마무리 짓고 쉬었다가 할게요. 좀 어중간하게 끊어지네. 그러면 옆에 다음 유형 13번 582번으로 갑니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주고 나서 1 더하기 사인 제곱에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 그렇지? 야, 이것도 이제 뭐 관계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간단히 고쳐봐 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요 녀석 뭐 해보자. 전개해보자. 1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보이니? 얘가 1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2 더하기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 활용을 해주는데 주어진 거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아니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거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어떻게 찾아가야 돼? 제곱을 하면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좌변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거기에서 나옵니다. 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겠네. 자, 여기서 뭐가 보여? 요 녀석 1인 거 보여? 얘가 1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1-2 사인 코사인이 얼마? 2분의 1이거든. 그럼 이거 넘어가주면 2 사인 코사인은 얼마예요? 넘어옵니다. 2분의 1이에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4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답은 뭐지? 2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답은 16분의 얼마야? 32, 33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16분의 33. 알았죠? 그렇게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나와야 됩니다. 알았니? 알았니? 마이크가 이상하다고? 잠깐만. 뭐가 이상하지? 마이크가 이상하다고? 지금 계속 그래? 지금도 마이크가 계속 이상해? 그거 얘기 좀 해줘 볼래? 아까 내가 뭘 잘못 누르기는 했거든. 지금은 또 괜찮아? 한 번씩 수신이 좀 안 좋나 보다. 그래, 뭐 일단 한번 계속 해보자. 지금 괜찮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시다? 586번으로 갑니다. 어, 586번으로 가보자. 뭐가 이상하지? 내가 들어봐야 되나?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사인 하나는 두근이, 하나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 다른 하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야, 두근을 보통 이런 식으로 막 주거나 할 때 반드시 뭐로 넘어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막 주어지거나 할 때 어떻게 넘어가니? 뭘 써야 돼? 건이야, 뭘 써야 돼? 2차 방정식에서는 무슨 공식이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공식이 있다, 그치? 응.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공식이 있거든. 아, 내가 저기 멀리 가면은 수신이 좀 불안하나 보다. 이거 선을 연장되는 걸 사야 되나? 자, 뭐 아무튼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이라는 놈의 두 근에 대한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얘기로 가면 되겠다, 그치? 한 근이 코사인 더하기 사인, 다른 한 근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둘이 더해봅시다. 뭐예요? 두 근의 합이다, 그치?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아니네?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분의 1차이 계수. 구호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거거든. 그 다음에 두 근의 뭐예요? 곱이에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더하기 사인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뭐 합차 써주면 될 거고, 자, 2차 방정식 상태에서는 뭘 써주지? 2분의 a예요. 맞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보자. 사인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이 이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뭐입니다? 2분의 a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무조건 나오는 누가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예요? 1이에요가 있거든. 그치? 그걸 이용해서 너희들은 코사인 값 아니까 여기서 사인 제곱을 알면 바로 a 구할 수 있다, 그치? 여기에서 사인 제곱을 구해 오세요라는 얘기가 되겠네. 사인 제곱은 뭐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6분의 1입니다. 얼마 나와요? 16분의 15. 그럼 여기서는 뭐 해주면 돼? 코사인 제곱이니까 16분의 1에서 사인 제곱이니까 16분의 15를 빼줍니다.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16분의 14.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이 절반, 2분의 a가 되겠다, 그치? 이 얼마야? 마이너스 16분의 14. 그러면은 a는 2배 해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7. 마이너스 8분의 7? 뭘 이상하게 계산했는데? 아, 8분의 14. 마이너스 8분의 1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답이겠지. 됐지요? 586번.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랑 연결 짓는 거는 뭐 사인 코사인 뿐만이 아니라 지수 로그에서도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나왔었잖아. 그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근의 공식이나 뭐 인수분해도 뭐 많이 쓰이지만 근의 공식이나 이런 거보다 혈렉은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게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알았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뭐 밑에 587번, 588번, 589번 무조건 100%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무조건 쓰면 다 풀립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뭐예요? 이제 써주는 상황을 인지를 하세요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 근과 계수. 똑똑하구만, 조건희씨.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뭐 하러 넘어갈 거냐면 이제 쉬었다가 하긴 할 건데 쉬기 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갈 거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갈 준비 단계까지만 살짝 얘기만 하고 쉬자. 자,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려면 지금 요 녀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 너희들 머릿속에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다? 아, 원이 있어. 뭐 어떤 원인데? 동경, 막대기가 회전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만들게 되는 그 궤도 또는 자취. 그게 이제 원이라고 만들어지고 그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다루게 되냐면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녀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코사인 세타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를 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었어? 동경의 길이가 앞에 곱해져 있는, 자 다시 원제 오기 전에 뭘 설명했었냐면 사인의 세타의 의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예요 라는 거 잘 했어. 세타를 뭐 한 내각으로 갖는 삼각형의 뭐 빗변분의 높이예요. 이거는 중학교식 답안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맞는데 이거를 사인 세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앞에 1이 곱해졌어. 그 1이 뭐다? 동경의 길이가 곱해진 거야. 즉 얘는 동경의 길이가 1짜리일 때, 그리고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어느 한 점에 뭐예요? y좌표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sin x를 그릴 거고 y는 cosine 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y는 tangent 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뭐다? 앞에 1이 숨어있는, 즉 동경의 길이가 탄젠트 필요 없지. 동경의 길이가 1짜리, 원이 반지름이 1짜리 원에 대하여 각각 y좌표, x좌표를 그리러 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하세요. 알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떡하지? 살릴 수 있나? 참. 아무튼 y는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러 가봅시다. 자, y는 sin x입니다. y는 sin x라는 함수 어떻게 그림을 그리러 갈 거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y는 sin x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동경의 길이가 1일 때, 즉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대하여 x만큼 회전했을 때, 그때 x좌표. 자, 여기서 말하는 x좌표를 말할 때의 x랑 x만큼 회전했을 때의 x랑은 조금 다른 거 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좌표는 요 가로축으로 얼마만큼 뻗어나가 있니? 그거를 x좌표라고 읽어주는 거고, x만큼 회전했을 때에 대한 그 x좌표는 말 그대로 돌아간 각을 그냥 미지수 x로 잡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즉 x만큼 회전했을 때라는 것은 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y좌표구나. y좌표라고 할 때 그 코사인은 x좌표니까 그때는 요놈의 높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 얘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 이제 새로운 좌표축을 하나 더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가자. 옆에다가 새로운 좌표축을 하나 그릴 건데 얘는 말 그대로 진짜 가로가 x축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x축이기는 한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좌표를 읽어주기 위해서 그냥 x좌표, y좌표라고 읽어주기 위해서 잡은 x와 y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 옆에다가 그린 좌표 평면은 진짜 우리가 그림을 봐야 하는 함수 x와 함수에 있는 x와 y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중심각 x만큼 회전했을 때 그때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x는 어디서부터 출발? 0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회전한 각이 0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때 자, 일정한 간격으로 대략적으로 끊어볼게. 요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자, 그때 x만큼 회전했을 때라고 해서 똑같은 간격만큼 내가 나타내 볼 거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나는 그림을 너희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7개로 끊었어요. 그 7개에서 뭐 해보자. 각각의 y좌표들을 한번 나타내러 가보자. 여기만큼 회전했을 때, 첫 번째 간격만큼 회전했을 때의 y좌표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각만큼 회전했을 때의 y좌표는 어디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전했을 때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전했을 때는 요만큼 가게 됩니다. 근데 너희들 지금 그림을 좀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정도가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확 변하잖아. 누가? y좌표가. 근데 그 올라간 정도가 처음이 이만큼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게,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는 거의 변하지 않잖아. y좌표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어떻게 됩니다? 처음엔 증가하는 폭이 점점 크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마지막 여기가 어디예요? 2분의 파이.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y값은 누구? 반지름의 길이만큼 올라가 있겠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잡자 그래서 내가 1이라고 잡자고 했었거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옆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회전하는 동경에 대한 얘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뭐 해주세요? 각을 더 넘어가 주세요. 90도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y좌표는 어떻게 됩니다? 쭉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 그 최고점인 1을 찍고 나서 점점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내려왔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도 조금 변했을 텐데 점점 가면 갈수록 크게 변하다가 마지막에는 훅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까지 어디까지? 파이까지 180도까지 가는 동안에는 y좌표가 어떻게 되겠죠? 감소하는데 처음에는 좀 심하게 천천히 심하게 잠깐 약하게 감소하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급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럼 180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드디어 y좌표가 어디로 왔네? 음의 방향으로 왔네. 그치? 근데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천천히 증가하는 형태. 그럼 뭐야? 천천히 감소하는 형태. 쭉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가 어디예요? 270도만큼 회전했을 때 어디네?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2분의 3파일 때 뭘 찍어요? 최저점을 찍는다. 그렇지?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시간 영상이 있으니까 실시간 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따로 녹화를 해야겠다. 녹화 버전을 올려야겠다. 녹화 버전 대신하게 앞에 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요 녀석 뿅 가서 어디까지? 2분의 3파이를 넘어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네? 2파이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네?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첫 번째 0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림과 동일하게 그려지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살짝 축약을 해서 그려주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0도보다 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함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여기는 0이었고 최고점을 찍었던 여기가 90도 2분의 파이였고 세 번째 여기가 어디였고 파이였고 네 번째 여기가 어디였고 2분의 3파이였고 다섯 번째 여기가 어디였고 2파이였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다시 2분의 5파이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y는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물론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각각 어디에 있겠다? y좌표가 제일 높은데 1, y좌표가 제일 낮은 곳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이제 뭐 해봐야지? 너희들이 함수의 특징들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우리 아직 유리함수, 무리함수 수학 상수업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하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역시 다루게 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특징,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정의역은 x의 범위. x는 근데 각이야. 각은 우리가 호도법으로 오면서 뭐 해주게 됐어? 모든 실수를 전부 다 다루게 되었다. 그렇지? 모든 실수입니다. 두 번째, 치역의 범위는요.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y좌표들을 찍게 되잖아. 그래서 y좌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걔네들만 치역으로 갖게 됩니다. 요거 보이냐?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들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 요 세 가지가 진짜고 정의역, 치역은 사실 나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삼각함수에서는. 물론 치역은 중요하기는 해. 근데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내가 다루진 않는데요. 아무튼 특징들을 갖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슨 특징이냐면 바로 대칭성이라는 특징.
대칭성. 두 번째 특징은 무슨 특징? 주기성. 자, 여기서 말하는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점들에 대한 대칭인데, 얘들아, 어떠한 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대칭 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함수. 뭐냐면 어떤 점을 지나는 곡선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너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때 뭐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그림,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만약에 fx가 실제 이거였어.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세요. 주황색 함수를. 그러면 이쪽이 여기로 왔고 이쪽이 여기로 오고, 대칭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되네? 그림이 똑같아지네. 이동 후에도 겹쳐져 있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대칭 함수라고 부르게 돼요. 걔가 갖는 성질이 바로 대칭이라는 성질, 대칭성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sin 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어떤 점들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이쪽, 그 다음에 요 점, 이쪽 곡선이 이쪽으로. 지금 내가 찍은 점들마다 항상 뭐가 되겠네? 대칭이 되겠네. 그래서 대칭성, 첫 번째 무슨 대칭을 갖습니다? 점 대칭을 갖습니다. 어떤 점들마다 대칭이에요? 지금 내가 찍은 0,0, 파이, 0, 2파이, 0, 파이, 0. 자, n파이, 0들마다, 모든 점들마다 다 대칭입니다 라는 성질을 갖는다. 맞나요? 두 번째, 삼각함수 사인은 선대칭도 가져요. 어떤 선들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아, 내가 지금 색깔을 잘못했구나. 요 점, 요 점, 요 점들마다 점 대칭이고, 요 선, 여기 있는 이 선, 여기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 여기도 접으면 데칼코마니, 여기도 접으면 데칼코마니, 전부 다 이 내가 지금 그은 선들마다 항상 선 대칭이다, 그렇지? 그래서 대칭성이 누구도 선대칭도 가져요. 어떤 선들마다 대칭이다? x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3파이, x는 2분의 파이. 자, 2분의 5파이. x는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무슨 파이? 홀수 파이들마다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2분의 n-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요거 보이냐 근데? 살짝 잘리지 너네? 아, 살짝 잘리네. 잠깐만 있어봐요. 카메라 손 좀 볼게. 아까 세팅이 뒤틀어져가지고. 계속 갑시다. 그럼 이제 보일 거예요. 선대칭 2분의 뭐마다? 2분의 홀수 파이들마다 대칭입니다. 맞나요? 자, 이런 특징을 하나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주기성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주기는 저기 있는 함수 얘기 보고 가자. 여기 이게 지금 센 몇 페이지니 92페이지를 보면은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달라진 게 없다고? 아, 아까도 보이고 있었어? 아, 그래? 내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였나? 아까는 보였어? 아까도 여기 보였어? 아, 그래? 보이고 있었어? 뭐야?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였어? 젠장. 자, 아무튼 갑시다.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여기서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 주기입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특징 a마다 반복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a부터 어디까지? 2a까지도 똑같은 그림이 또 그려질 때, 그 다음에 2a부터 어디까지? 3a까지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a마다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반복되는 주기, 반복성을 나타내는 반복 주기를 말 그대로 반복되는 단위라고 해야겠구나. 반복되는
단위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게 됩니다? 주기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성질을 갖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주기함수라고 불러주게 돼요. 오케이? 그게 주기함수야.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만족시키는 P가 존재할 때 그때 주기함수라고 한다. 저게 뭔데? 저 말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나는 먼저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A마다 반복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주기함수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때 주기함수를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반복되는 단위가 뭐가 될 때 반복되는 최소 단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기함수라 불러주게 되고 주기함수예요. 주기가 얼마예요? A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뭐가 된다? 주기가 A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해준다? fx는 fx 플러스 a가 됩니다. 이거 이제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 여기에 x가 있어. 여기에 x 플러스 a가 있어. 근데 그게 항상 성립한대. 이 둘이가 뭐 하대? 둘이 같다는데 그게 언제마다 같대?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같대. 그러면 이쪽의 함수가 이렇게 만약 생기면 x가 여기로 오게 되면 x 플러스 a는 같은 간격만큼 여기까지 오게 돼요. x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x 플러스 a는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때의 값이 똑같고 그때의 값이 똑같다. 즉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때 어떻게 한다? 왼손 검지가 이 함수를 따라갈 때 오른손 엄지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따라가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여기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바로 주기함수고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 요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fx는 fx 더하기 p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그래? 계속 이 상태였어? 내 눈에 안 보였거든. 아까 선해서 여기까지 끊겨 있었거든. 내 눈에도 너희들 화면이 보이는데 요만큼 끊겨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내가 막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동안데 젠장 괜히 그랬네. 아무튼 갑시다. 그래서 저 녀석이 나타내는 거.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뭐다? 여기에 있는 이 P. 얘가 바로 주기가 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와 보자. 사인 함수도 분명히 뭐 하게 되네? 반복되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치? 얼마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한 바퀴마다 반복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바퀴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야? 0부터 2파이까지요. 요만큼의 그림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라고 해서 주기가 얼마입니다? 2파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나요? 자, 다시 잘 기억하자. sin x는 주기함수에 해당합니다. 대칭함수이기도 하죠. 대칭함수는 점대칭과 선대칭 다 같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어떤 선들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주기성을 갖습니다. 똑같은 간격마다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때의 주기는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반복되는 최소 단위라고 했는데 이 최소라는 게 너희들한테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야.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지금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했을 때 혹은 센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뭐 할 때? 너희들이 시험 대비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저 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건들기는 해줄 거야. 지금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주기에 대해서는. 알았죠? 일단 전반적인 성질을 알고 가자라는 게 오늘의 목표라서. 그러면 아무튼 sin x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 점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점이 굉장히 독특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점. 무슨 점? 원점입니다. 자, 마지막에 무슨 특징을 가져요? 점들 대칭이기는 한데 그 점들 중에서 독특한 점 하나. 어떤 점? 바로 원점이라는 거.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갖습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럼 원점 대칭은 뭔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다양한 식에 대한 표현을 알아가야 되는데 요거 주기함수 지우고 나서 주기함수와 함께 다시 한번 표현을 좀 쭉 해줄게요. 다양한 함수들의 특징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식. 자, 했던 거니까 하나 더 하고 가자. 누구냐면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라는 표현을 가보자. 주기함수예요. 여기서 주기가 얼마입니다?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라고 했었지? fx는 fx 더하기 a 요겁니다. 맞죠? 아까 했던 거죠. 두 번째, 저기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 누구? 대칭함수.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뭔지 한번 알고 가자. 물어보겠지. 왜? 삼각함수, 사인함수가 지금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졌어. 근데 그러면은 물어볼 때 기억, x는 이 sin x라는 함수는 n파이, 0마다 대칭이다. 혹은 3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물어보면 재미없잖아. 그치? 그래서, 선도 마찬가지.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x는 2분의 9파이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하게 되겠다? 숨겨가지고, 너희들이 이게 대칭함수라는 표현인 거 알겠니? 라고 한 번 더 꼬아서 물어볼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얘인데, 자, 대칭함수예요. 라는 것은 일단 하자? 선대칭입니다. 선.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 녀석을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FA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 둘이 뭐합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얼마마다? 또 다른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다른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게 언제? 항상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x만큼 더했을 때와 x만큼 뺐을 때가 같아집니다 라는 얘기라서 a-x랑 a 플러스 x가 같아집니다 라는 이런 표현.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만나면은 대칭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a 더하기 x, a 마이너스 x를 f에 넣었을 때의 값이 똑같다라는 거. 요 표현. x는 a에 대한 대칭입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중에서 또 어떤 걸로 가느냐면 이제 우리가 우함수라는 표현이랑 기함수라는 표현을 만나게 될 거야. 자, 우함수라는 것과 기함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수학 1에서는 정확하게 우함수와 기함수 그런 명칭까지는 몰라도 돼요. 특징으로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수투 넘어가도 마찬가지, 미적분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계속 쓰기는 쓸 거야. 근데 지금부터 당장 우함수, 기함수라는 이름을 알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함수란 놈의 특징은 y축 대칭입니다. 기함수란 놈의 특징은 원점 대칭입니다. 그 특징과 밑에 나오는 이런 식 그 두 개를 연결시켜 주세요. 알았죠? 색깔 좀 바꿀게요. 우함수라고 하는 놈은 누구? y축 대칭이고요. 기함수는 누구? 원점 대칭인데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그럼 지금은 우함수, 기함수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치자. 그냥 특징, 대칭이라는 특징과 밑에 있는 식만 연결시켰다 치자. 근데 나중에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수투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문제에서도 우함수, 기함수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될 거거든. 그럼 그때 뭔가 기억을 해야겠다, 그렇지? 지금은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만 기억을 했겠지만 나중에 우함수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세요. 뭐요? 우와 라고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알았죠? 우함수는 y축 대칭, 우와.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y축 대칭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y축이라는 것은 x는 0이거든.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0-x, 0 더하기 x. 0-x, 0 더하기 x. 0은 제외하고 보면 결국 무슨 표현이 되네요? f-x는 fx. 자, 얘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무조건 저걸 가지고 a에 0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y의 축이 있어. 얘가 바로 x는 0인데 0에서부터 x만큼 갔을 때 0에서부터 x만큼 갔을 때 그때의 값들이 일치합니다. 언제마다? 항상 일치한대. 오케이? 여기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자. 그러면 원점 대칭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원점 대칭은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x만큼 오른쪽 갔을 때랑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y 값들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점 대칭이에요. 알았죠? 그럼 함수가 만약에 어떻게 생겼으면 사인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게 바로 원점 대칭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의 값이랑 f에 x를 넣었을 때의 값이 같기는 같아.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앞에 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원점 대칭입니다. 즉 sin x는 뭐가 성립합니다. f-x랑 마이너스 fx랑 같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추가되는 거지. 아예 쟤를 써놓고 여기는 원점 대칭이라고만 써주세요. 알았죠? 이게 바로 sin x라는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어디? 6-2번으로 넘어가 보면 어디 있냐? 여기로 넘어가 보면 sin x의 특징을 쫙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역과 치역, 원점 대칭, 주기 함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지? 맞나요? 지금 내가 표현을 해준 것 중에 뭐가 없어? 대칭성을 갖습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는 없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알려줄 것 같고, 나머지 막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보지 말고 그냥 뭐 하세요? 내가 지금 알려준 요 녀석, 주기함수, 대치함수,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요 특징들, 여기에 써놓은 sin x라는 함수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혹시 필기 필요한 사람이 있나? 필기는 필요 없죠? 필기는 따로 필요 없을, 이미 다 했거나 했을 것 같은데, 자, 한 10초, 15초 정도 기다릴 테니까 필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비켜 있을 테니까 지금 화면 자체를 사진을 찍어줘도 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따가 해도 되고, 스샷 찍거나, PC니까. 됐죠? 이 정도면? 네,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누구로 가자? 코사인 x로 가자. 자, 코사인 x도 사실 너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코사인 x를 다시 한번 또 얘처럼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아. 내가 귀찮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코사인 x는 쭉 생략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쟤처럼 그리는 거야. 어떻게? 원에서 동경을 회전시켜. 회전시키면서 바라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떤 좌표를 본다? 코사인이니까 x좌표를 봐야겠지. 그럼 각이 얼마일 때? 0일 때 코사인은 어떻게 돼? x좌표. 1을 받네. 각이 0일 때 x좌표 얼마? 1. 1에서부터 출발하는 함수란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쫙 그려주면은, 자, 지금 밑에 뭘 그려놨어요? sin x를 그려놨죠? 코사인 x는 위에다가 그려줄게요. 자, 1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하는데, 코사인 x의 함수를 그려주면 어떻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시 1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0으로 가다가 x좌표 점점 0으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갔다가 1에서 마이너스 1, 0으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어디로? 0으로 그 다음에 다시 어디? 0에서 뭐가 좀 이상한데? x좌표라며. 에이씨. 자, 다시 1에서 0으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갑니다. x좌표들. 알았냐? 1에서 0으로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1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내가 그린 걸 잘 봐. 처음에 어떻게 변해? 1에서부터 변할 때 x좌표니까 천천히 변한다 그렇지?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변합니다. 천천히 변하다가 확 변하다가 그럼 여기는 확 변하다가 천천히 변하다가 요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그려주면 사인 함수랑 비슷해. 요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최대값. x 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반지름만큼 갔을 때다, 그치? 역시 1이고,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마이너스 1이지. 왜? 코사인 x는 이 원에서는 x 좌표거든. x 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당연한 말이지만, 다시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결국 무슨 함수?
주기성을 갖게 되는 주기함수라는 특징이 나와요. 그런 특징들 옆에서 역시 정리 한번 해줄게요. 알았죠? 아무튼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겠지? 파이. 여기는 그놈의 절반,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와 2분의 파이, 파이와 2파이의 절반, 2분의 3파이. 그리고 특징들 가봅시다. 정의역, 치역은 사실 내가 원래는 잘 다루지 않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알려줄게요. 정의역은 뭐다? x는 모든 실수를 갖습니다. 왜? 각이니까. 각은 이제 모든 실수의 범위로 호도법에서 늘려왔으니까. 치역을 가져봅시다. 저 원에서 가질 수 있는 x좌표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 어디에서 어디까지? -1부터 1까지만 치역으로 가져주게 돼요. 그 다음에 무슨 특징? 대칭성이라는 특징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 주기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독특한 하나의 특징. 이렇게 해서 주기성, 독특한 하나의 성질까지 해서 성질이 총 4가지. 근데 나는 정의역, 치역은 빼고 크게 3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칭성으로 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사인처럼 모든 어떤 무수히 많은 점들과 무수히 많은 선들에 대해서 대칭인데 점대칭을 나타내는 점은 이런 거예요. 뭐네? 아까랑 좀 다르다, 그치?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들마다 점 대칭. 2분의 뭐? 홀수. 파이, 콤마 0들이라는 점들마다 대칭이고요. 두 번째, 선대칭. 어떤 선들마다 대칭이다? 이거. 어떤 선들? x는 0, x는 파이, x는 2파이, x는 정수파이, x는 n파이. 그리고 주기성. 주기가 얼마예요? 한 바퀴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는 당연한 말이니까 2파이.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좀 독특한 대칭이 하나 있어. 무슨 대칭이게? 바로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하나 갖게 된다, 그치? 요거.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선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아까 뭐라고 했었어? 우함수다, 그쵸? 우함수. Y축 대칭. 어떻게 된다?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랑 함수값 F들이 똑같습니다. 항상. 이게 바로 코사인 함수예요. 그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탄젠트도 똑같이 그릴 거야. 알았지? 탄젠트든 근데 너희들이 사실 그림을 그려봐야 돼. 정확하게는 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첫날 뭐 해야 돼? 이걸 가지고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가거나 그래프를 해석을 해가면서 뭐 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말 그대로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데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탄젠트 x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는 생략을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생략을 하고 바로 그래프 그리러 간다. y는 탄젠트 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탄젠트 x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예요. 자, 좀 독특하다, 그죠? 자, 원재야, 여기 얼마인지 알고 있니? 여기의 값을 한번 나한테 불러줄래? 지금 카톡으로 또는 채팅창으로. 자, 탄젠트는 있잖아.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탄젠트는 우리가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 동경이 회전을 하고 있어. 그 회전하다가 삑 멈췄을 때의 그놈의 기울기를 봐봐. 양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양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원재가 카톡을 안 보내는데. 저기서 내가 지금 이제 말했는데 2분의 파이라고 했구나. 오케이. 자, 갑시다. 자, 2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예요, 파이. 자, 뭐냐면 기울기라고 했잖아. 회전을 하다 보면 기울기가 처음에 양수 나오다가 90도를 넘어간 순간 음수 나와요. 근데 파이 180도를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는 얘랑 똑같지. 반바퀴만 돌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이 얘랑 똑같게 그려지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탄젠트라는 함수는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마다 계속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예요, 파이. 알았죠? 2분의 파이는 아니고 파이예요. 그래서 요 파이까지의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특징을 갖네? 또 주기성 갖는다. 알았죠? 자, 여기서는 정의역과 치역은 제외할게요. 문제 보면 알 거고 그림 그리면 알 거니까. 첫 번째 특징 역시 대칭성을 갖습니다. 두 번째 무슨 특징? 주기성을 갖습니다. 세 번째,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거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야, 어떤 선을 기준으로 좌우 딱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가 되는 그런 선들이 있니? 그런 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칭성은 있기는 한데 선대칭은 없어요. 오케이? 오직 누구만 남아있어? 점대칭만 남아있습니다. 자, 어떤 점들마다 그러면 대칭일까요? 좀 많아요. 여기도 대칭, 여기도 대칭, 여기도 대칭, 여기도 대칭, 여기도 대칭. 얘가 2분의 파이, 얘가 0, 얘가 2분의 3파이, 얘가 2파이거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다시 처음부터 2분의 0파이,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아, 어떤 점들마다? 2분의 n파이들마다 항상 점대칭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성.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얼마마다? 주기는 파이예요. 아까 말했듯이 반바퀴만 돌아도 기울기는 똑같거든. 여기 때랑 여기 때랑.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게 있어. 선대칭은 없으니까 당연히 점대칭이고 그 점 중에서 뭐 있어? 원점이 있어요. 원점 대칭이니까 무슨 함수? 기함수. 알았죠? 그래서 기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였어요? f-x가 마이너스 fx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가 제공을 해줄 거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좀 독특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없던 탄젠트에서만 나오는 좀 독특한 녀석이 있고 학교 시험에서는 100% 이 녀석 물어봅니다. 알았죠? 뭐야? 저기서는 2분의 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파이. 아, 뭐야? 2분의 파이, 아니 파이. 아, 파이 했는데 내가 2분의 파이까지만 쓰고 바로 여기서 얘 와버렸구나. 그치? 파이 잘했네. 자, 아무튼 어디? 여기 세 번째 누구?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 들어봤었냐면 지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들어봤던 녀석. 원래라면 너희들이 수학 하에서 말하는 유리함수에서 이미 하고 오는 녀석인데 점차 가까워질 뿐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녀석이거든. 생각을 해봐.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했을 때 기울기가 뭐야? 탄젠트가 기울기라고 했잖아. 90도만큼 회전을 했을 때 기울기가 뭐야? 너희들 없다고 하잖아. 탄젠트의 0도는 0. 탄젠트의 30도는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 탄젠트의 45도는 2분의 루트 2. 아, 미쳤나봐.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의 60도는 루트 3. 탄젠트의 90도는 없습니다라고 배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수, 즉 가질 수 있는 값 있다 없다. 함수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그냥 무한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알았죠? 2분의 파이라는 값은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 2분의 3파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점근선을 갖습니다. 어떤 점근선이야? x는 2분의 2n-1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알았죠? 여기까지가 탄젠트에 대한 아주 큰 특징을 갖는 거예요. 특징들을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한번 해봤으니 바로 문제 한번 풀러가 보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635번으로 가는데, 자, 주기함수 문제들은 내가 그냥 풀어줄게. 자, 주기함수로 갑니다. 여기. 자, 여기서 FP를 구하래. 아니, 주기가 P인 건 알겠는데, 그럼 FP를 구하려면 주기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너희들 아직까지 주기 계산하는 방법 안 배웠어. 주기를 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알았죠? 주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주기성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인데 FP가 있어. 주기가 P면 0부터 P까지의 그림이 똑같이 그려질 거면 다르네. 똑같이 그려질 거면 FP, P일 때의 값은 누구랑 똑같겠어? 당연한 말이지만 0일 때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즉
f의 0을 구하세요란 얘기예요. 그럼 0을 넣어보자. 그럼 뭐야? f0은 얼마? 사인의 0, 코사인의 0 더하기 1. 자, 사인의 0은 얼마인지 석형이 카톡 보내놔. 코사인 0은 얼마인지 민규 카톡 보내놔. 알았죠? 석형이 사인 0, 민규 코사인 0. 자, 갑시다. 사인 0은 얼마죠? 0이고요.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이에요. 저 그래프에서 오늘 얘기했는데 바로 물어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거 두 개는. 그쵸? 그리고 더하기 1까지. 답은 얼마네? 2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주기함수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더. 637번으로 가는데 636번 보자. 이건 세 개 다 내가 풀게. F20을 구하라고 했었어. 오케이? F20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지금 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주기가 3이라고 나와 있거든. 아니, 주기가 3이라고 나와 있는 함수에서 그때 F20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3을 빼. 또 3을 빼. 또 3을 빼. 계속 내려와. 계속 빼. 3 빼 8. 3 빼 5. 3 빼 2. 여기까지 왔어.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데? 한 번 더 내려가자. F의 얼마?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왜 여기까지 내려와요? 지금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식을 알고 있거든. 그 함수의 식에서 누구? 요 녀석.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은 요 범위잖아. 이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x에 뭐 넣어주세요? 마이너스를 넣어주세요. f 마이너스는 뭐예요? 코사인 얼마예요? 마이너스 파이. 그럼 코사인의 마이너스 파이는 선생 어떻게 구하는데? 뭐야 이것들 101010. 자, 코사인의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예요. 코사인의 마이너스 파이는 누구랑 똑같아? 코사인의 파이랑 똑같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1번. 아셨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좀 너희들한테 내가 풀라고 좀 시킬 거냐면, 나머지 문제들 말고 요거는 내가 다시 설명하러 돌아올 거야. 너희들이 649번이랑 653번, 655번 3개 풀어보세요. 4개 하자. 자, 649번, 653번, 655번, 그 다음에 659번. 요 4개 풀어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저 녀석이에요. 뭐야? 내가 뭐 풀라 했지? 649번부터구나. 649번. 삼각함수의 특징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았죠? 대바대온. fx가 2 sin 2x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주기에 대한 얘기 빼고 나머지 것들만 한번 볼게. 답은 근데 주기랑 관련이 없어서 뭐 반드시 참인 게 나올 거야. 요 녀석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기서 내가 이거를 벌써 물어봤었으면 안 되나? 지금 내가 물어본 게 49번이지.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했었어야 되겠네. 힘들었겠다. 미안해요. 자, 갑시다. 이거는 지금 원제 말고는 아무도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진짜 제대로 그려가야 돼. 얘들아, sin x, cosine x,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러 갈 때 그때 y는 a에 sin에 bx에 더하기 c가 붙어 있습니다. 요런 함수의 그래프를 너희들한테 이제 그려보세요 라는 문제를 등장을 시킬 거예요. 물론 그림을 그리든 특징을 그리든 찾든. 근데 너희들이 유리함수에서도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야. 여러 가지 특징을 물어봐. 그럼 특징을 그냥 식만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면서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원제 이거 혹시 그릴 줄 아냐? 그릴 줄 알 것 같다 하면은 뭐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얘기해봐봐. 너도 아는지 모르는지 좀 보게.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유연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제일 첫 번째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너희들이 일단 각각의 문자들의 의미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단계. 뭘 보러 가냐면, 자, 사인 함수입니다. 사인 함수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함수예요. 아까 그렸었지? 이런 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함수잖아. 그럼 진동하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진동하는지 그 좌표 평면을 이제 이용해서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부터 확인을 해주러 가냐면 진동하는 그 중심을 제일 먼저 찾아줍니다. 진동 중심.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기본적인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어요. 확실하지는 기억은 나는 것 같아. 그럼 하긴 했었구나. 진동을 어디를 기준으로 진동하는지는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 sin 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막 평이동 시켜봐. 왼쪽 오른쪽으로 막 평이동할 때 왼쪽으로 조금 평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래프가 얘를 기준으로 진동합니다. 위로 1만큼 아래로 마이너스 1만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 그럼 진동하는 중심은 결국 누가 결정을 하느냐?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그래서 나는 이 상수항 혼자 떨어져 있는 sin bx 밖에 떨어져 있는 c를 나는 진동 중심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너희들은 첫 번째 진동 중심을 먼저 찾아줍니다. 알았죠? 아니다. 처음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x축을 그려야 되겠다. x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동 중심을 찾아줍니다. y축은 그리지 마세요. 알았죠? 진동 중심을 그려줍니다. 자, 예시를 들면서 바로 한번 가보자. y는 2 곱하기 sin에 2x 곱하기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자? x축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해주세요? 진동중심 2를 표현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로는 뭘 확인을 하라고 하냐면 이제 진동하는 걸 그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진동을 하게 되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진폭을 확인을 하고 네 번째로 뭐 해주세요? 개형을 그려주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그러면 돌아와서 아니 도대체 진폭을 결정하는 게 누군데? 문자 잘 기억하자. sin 앞에 붙어있는 게 sign을 말 그대로 뭐 해줍니다? 배를 해줍니다. 또는 sin 앞에 붙어있는 거는 우리 동경의 길이라고 했잖아. 동경의 길이가 1이다가 2가 빵 되는 순간 회전하는 폭이 커지면서 y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배가 되겠네. 최저점도 2배가 되겠네. 그럼 위아래로 진동하는 폭 자체가 2배가 됐잖아. 처음에는 1이었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됩니다? 위아래로 진동하는 폭은 동경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근데 동경의 길이는 지금 내가 말을 할 때는 이제 처음에 sin x가 나오게 된 배경에서는 동경의 길이지만 실제로 함수에서는 앞에 2배 또는 마이너스 2배, 음수배를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진폭은 정확하게는 절대값 a라고 해주세요. 절대값 a가 동경의 길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거야. 진폭을 확인해 주세요. 진폭 확인 얼마? 2. 원래 진폭이 1이었으니까 얘는 진폭이 2가 되겠네. 그럼 위로도 2칸, 아래로도 2칸. 위로 얼마? 4만큼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 얼마? 0만큼 내려갈 수 있어. 그럼 개형을 그려주세요. 여기서 개형을 그리라는 얘기는 있잖아. 말 그대로 계략적인 형태. 그냥 사인 함수의 특징만 딱 보이게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좀만 수정할게요. 살짝 요렇게 가자. 자, 여기까지 그렸어. 딱 주기 하나만 그리세요. 막 2개, 3개 그리지 말고. 일단은 딱 하나만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째로 해줄 작업이 뭐냐면 너희들이 주기를 확인을 하러 갑니다.
주기를 확인한 다음에 주요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요 포인트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주기부터 찾으러 가자. 주기는 결국 누가 결정을 하게 되냐면 x 앞에 붙어있는 값, 누구? b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자, b를 주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b는 정확하게, b의 정확한 이름은 나는 뭐라 부르냐면 각속도라고 불러요. 각이 회전하는 속도. 한번 생각해봐. 사인에 x가 있어. 얘는 x가 뭐일 때, 0일 때 사인 안에 0이 들어가고요. x가 뭐일 때, 2파일 때 사인에 2파이가 나옵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넣었을 때 그걸 하나의 주기라고 다루게 되잖아. 맞지? 사인 안에 뭐가 들어갈 때? 0이 들어갈 때. 사인 안에 뭐가 들어갈 때? 2파이가 들어갈 때. 근데 사인에 2x라고 한 놈은 어떻게 될까? x에 뭘 넣어주면 0을 넣어주면 사인에 0이 나와요. 첫 번째 값이 나오는데 x에 뭘 넣어줬을 때 파이를 넣어줬을 때 뭐가 돼버려? 사인 안에 있는 놈, 사인 안에 있는 각이 뭐가 됐어? 2파이가 돼버렸지. x가 파일 때 각이 2파이가 됐어요. 이미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뭐야? 주기가 뭐가 돼버리네? 파이가 돼버리네? 맞아요. 그래서 주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기, 기간. 그치? 반복되는 기간을 의미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 왜? 왜 시간이 절반을 줄까? 속도가 2배만큼 늘어났으니까. 각이 회전하는 속도가 0부터 파이까지만 넣어주면은 얘가 한 바퀴를 돌아버리기 때문에 x 앞의 개수 자체가 각이 회전하는 속도, 즉 각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놈의 배수로 절반으로, 그놈의 반비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뭐요? 원래 주기. 주기라고 써야 되구나. 주기는 뭐가 된다? 원래 주기가 있었는데 원래의 시간에서 속도가 배수가 된 것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2배가 되면 절반으로, 3배가 되면 3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알았지? 근데 b도 함수다 보니까 음수로 나올 수 있어서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기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뭐요? 절대값의 b분의 원래 주기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야? 각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주기는 뭐가 되겠네?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나누기 몇 배가 됐네? 2배가 됐네. 주기는 파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간격 얼마만큼을 잡으면 되겠다? 너희들은 파이라고 잡으면 되겠다. 그쵸? 자, 다시 뭐라고? 각 속도가 2배가 됐으니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시간은 파이, 주기가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의 간격이 얼마? 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주기를 찾았다. 주기를 확인만 하세요. 주기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하자? 주요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주요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합시다. 주요 포인트는 뭘 의미하는 거다? 시작하는 점이야. 시작점. 사인 곡선이 시작하는 점. 사인은 언제 시작해? 사인 안에 뭐가 들어갈 때? 0이 들어갈 때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사인에 뭐가 시작할 때? 각이 0이 될 때. 즉 얘가 뭐가 됩니다? 0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0.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네? 파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마지막 6번째 뭐 그려주면 끝나요? y축을 마지막에 그립니다. 알았죠? y축 그려봅시다. 어디 있어요? 0. 요거야. 자, 그러면 시작점 당연히 0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이런 함수 배우게 되겠지. 사인 안에 뭐 3x 들어간 건 좋아.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리고 더하기 2. 요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시작하는 점은 뭐다? x가 0이 아니라 얘가 0이 될 때. 그래서 x는 뭐일 때? 마이너스 18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사인 안에 들어가는 게 0이 될 때가 시작점이고 그게 바로 주요 포인트고 거기서부터 곡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주기 표현을 하면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주기 하나만 그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혹시 더 확장할 필요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끝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간? 그러면 지금 649번 가보자. 자, 특징들을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려보고 가자. 자, 제일 먼저 뭐 확인하는 거였다? X축을 그리는 거다. 그리고 진동 중심을 확인하세요. 진동 중심 얼마예요? 1이에요. 자, 요 그래프 맞다. 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뭐가 잘 이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이해 다 됐으면은 뭐 안 써도 돼. 그냥 안 쓰면은 이해된 걸라고 생각할게요. 자, 일단은 계속 그림 그려갈게요. 진동 중심이 있습니다. 진동 중심 얼마예요? 1이에요. 그 다음에 뭐 확인하라 그랬지? 진폭. 진폭 얼마예요? 2배가 됐네. 위로 2칸, 아래로 2칸.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뭐만큼? 동경의 길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위로 이만큼 갑니다. 어디까지 가겠네? 최대값 3. 최소값 어디까지 내려가겠네?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 개형을 그리라 그랬지. 개형을 그리라는 거는 사인 곡선을 주기 하나짜리만 그리는 거예요. 진동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띠용 이렇게 그려주면 돼. 코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이었다면 요렇게 하나 그려주면 돼요. 알았죠? 자, 하나 그렸어.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확인하러 가야 돼? 주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주요 포인트들을 찍어줍니다. 맞지요? 주기 확인하러 가자. x 앞에 붙어있는 이 2가 바로 각 속도고,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파이가 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보자? 주요 포인트를 찍어줍시다. 뭐 해주세요? 시작점을 찍으러 가자. 사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2x. 그럼 그 2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얼마예요? 0. 그러면 주요 포인트 중 첫 번째, 시작하는 점 0이고요. 끝나는 점 파이예요. 주기 하나 표현 다 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그려주세요? y축. 그럼 이제 1번. 탄젠트 2x와 주기가 같다라고 하는데,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각 속도가 2배가 됐어. 그러면 주기는 원래 주기인 파이에서 2로 나눠줍니다. 얘는 주기 2분의 파이고요. 얘는 주기 파이예요. 개소리죠. 틀렸어요. 2번.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틀렸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어디야? 여기가 2분의 파이다, 그치? 여기가 파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범위에서 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뭐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잖아. 증가 감소가. 바뀝니다. 뭔 소리야? 얘는 항상 감소하거나 항상 증가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는 사실은 그래프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F0을 구해봅시다. 뭐예요? 사인에 0 나오니까 얼마? 0. 사인에 0은 0이다, 그치? 그래서 뒤에 더하기 1, 1이에요. F의 파이 구해보자. F 파이는 얼마예요? 사인의 2파이. 사인의 2파이 알고 있지? 사인 2파이 뭐야? 요렇게 가서 다시 0. 맞죠? 사인의 2파이는 0입니다. 그럼 얘도 뭐야? 1. 둘이 더해주세요. 2. 참. 얘가 바로 참인 거고. 마지막 5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블라블라. 요 마이너스를 반대편으로 옮겨주면 이거 무슨 함수? 기함수에 대한 표현. 자, 근데 사인 함수가 얘들아 옮겨졌어. 그래프 옮겨졌잖아. 그러면 우함수나 기함수는 아니게 됐다, 그렇지? 맞죠? 우함수나 기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닌 함수예요. 5번은 땡. 알았음? 요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해 다 됐나 보구만. 좋아.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몇 번? 아까 653번 풀어보라고 했지. 자, 이번에는 탄젠트기는 하지만 y는 653번 y는 탄젠트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특징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러 갑시다. 물론 탄젠트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 알았지? 탄젠트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 일단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뭐 해주세요?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하는데 일단 제일 거슬리는 거 하나 있지 않냐? 혹시 뭐냐? 너희들한테 제일 거슬리는 거. 최대값. 탄젠트는 있잖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 아래로 아무리 옮기더라도 절대로 최대값 최소값 안 나와요. 혹시나 x의 범위를 줬으면 모를까? 오케이? 탄젠트는 x의 범위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면 최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귿은 보자마자 땡 거짓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답은 뭐야? 답은 3번이겠네. 어머, 디귿이 틀렸으니까. 자, 그럼 일단 기억으로 가보자. 기억은 틀렸나봐. 어떻게 해야 돼? x 앞의 계수 3분의 파이. 얘가 바로 뭐예요? 각 속도다, 그치? 그럼 각 속도를 통해서 주기를 찾아가 봅시다. 주기는 파란색이었나? 몰라. 주기는 원래 주기.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예요. 근데 그걸 뭘로 몇 배 했어? 3분의 파이 배 했어. 파이 약분돼야지. 3이다, 그치? 주기 틀렸어. 얘가 맞아요. 땡. 그
그럼 니은 3,1을 지난다. 지나는 점은 그냥 대입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알았죠? 대입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1은 마이너스 2에 탄젠트에 x자리에 3을 넣었어. 2파이 더하기 1. 원래 탄젠트 함수 뿅뿅뿅 여기가 어디야? 파이 뿅뿅뿅 2파이 탄젠트 2파이는 0이에요. 그럼 뭐야? 1, 1 참이네. 됐죠? 지납니다. 성립. 리을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 자, 요거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탄젠트의 점근선을 구하는 거 알았죠? 자, 그럼 점근선 어떻게 찾아준다? 아, 지워버렸네. 아까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을 기억하라 그랬지. 자, 물론 외우라는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외우면 제일 좋기는 한데 외우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래프,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점근선을 찾아오세요 라는 얘기였어. 이게 뭐야? 얘 2분의 파이고 얘 얼마? 2분의 3파이잖아. 그래서 원래 함수 탄젠트 x에서 점근선은 x는 뭐가 된다? 2분의 홀수파예요. 아까는 내가 2분의 2n-1파이라고 썼는데 이제부터는 홀수파이로 기억하세요. 왜?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잖아. 2분의 2n-1도 맞고 2분의 2n 플러스 1도 맞아. 둘 중에 뭐로 얘가 썼을지는 모른다란 얘기야. 대부분이 2n-1이긴 한데 2n 플러스 1로 쓰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무조건 2n-1, 2분의 2n-1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2분의 홀수파이로 기억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탄젠트 안에 있는 녀석이 2분의 홀수파이면 되는 거니까 쟤는 지금 탄젠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3분의 파이 x 더하기 파이가 들어가 있다. 그치? 걔가 2분의 2n-1 파이가 되거나 또는 2n 플러스 1 파이로 했을 때 얘가 나오면은 참이에요. 알았죠? 가보자. 파이부터 넘어갑니다. 3분의 파이 x에서 파이부터 넘어갑니다. 빼기 파이예요. 2n-3 나누기 2파이. 그리고 양변을 뭐 해주세요? 파이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양변을 몇 배? 3배.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6n-9가 됩니다. 다시 뭐가 된다? 3n-2분의 9가 됩니다. 틀렸네 땡! 이게 아니라 2n-1로 했을 때는 틀렸어요. 맞죠? 조금 다르잖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뭐 해보는 거야? 얘로 안 되면 무조건 틀렸다 하지 말고 2n 플러스 1로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넘어갑니다. 3분의 파이에서 x 어디 갔냐? x는 2분의 파이 넘어갔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파이다. 그치? 2n-1파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파이로 약분을 해주고 양변을 몇 배? 3배. x는 뭐가 됩니다? 6n-3 나누기 2. 자, 정리해보면 3n-2분의 3이 나와줘요. 알았죠? 그래서 리을은 참이에요. 점근선 구할 때 2분의 홀수 파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누가? 탄젠트 속에 있는 녀석이. 알았지? 그럼 이제 마지막 몇 번? 655번으로 가볼까? 아까 내가 뭐뭐 풀랬어? 4개 풀라고 했니? 655번 맞구나 그러면. 자, 655번 가봅시다. fx는 a sin bx 더하기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때 abc를 찾아가세요. 자, 여태까지는 뭐 했어? abc가 주어졌을 때 특징을 찾는 거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특징을 줄 테니까 abc 찾아가봐. 이 얘기입니다. 맞죠? 갑시다. 일단 너희들 한눈에 제일 먼저 바로 보이는 게 뭐가 있어? 누가 제일 먼저 보이냐? 가냐, 나냐, 다냐? 나다, 그치? 나. 주기는 b 하나만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주기는 b 하나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주기 어떻게 구하는데? 각 속도가 b배가 됐네? 그러면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에서 b배만큼 나눠주면 되겠네? 근데 그게 4파이야. b는 뭐예요? 2분의 1이다, 그치?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주기가 원래 사인은 2파인데 4파이 2배가 됐네. 아, 속도가 절반으로 느려졌구나. 바로 b는 2분의 1.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지. 알았죠? 자, 근데 좀 조심할 거. b가 양수란 얘기가 없다면 2분의 1도 참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즉 b의 부호를 양수로 줄 수도 있고 음수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알았지? 알았지? 갑시다. 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가자? a와 c만 찾으러 가면 되는데 a와 c는 A는 진폭, C는 진동중심. 그런 얘기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가와 다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써줘야 A와 C가 나온다는 얘기다. 그렇지? 얘들아,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최소값. 최소값은 결국 진동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즉 진폭만큼 내려갔을 때 누굴 기준으로? 진동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야? C를 기준으로 A의 절대값만큼 내려갔을 때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최소값이에요. 근데 A가 양수로 그랬으니까 C 빼기 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A와 C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은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 나는 그냥 대입하면 되지 뭐. 그치? F값을 주거나 어떤 지나는 점을 물어볼 땐, 제공할 때는 그냥 넣어봐 라는 얘기예요. F에다가 집어넣자. 3분의 파이를. F 3분의 파이 뭐야? A 곱하기 사인의 3분의 파이 B. B는 뭐지? 2분의 1. 그러면 뭐야? 6분의 파이가 들어갔네. 자, 조건희씨 사인의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몇 도죠? 카톡으로 보내놓으세요. 6분의 파이는 몇 도? 30도. 그럼 사인의 30도 얼마예요? 원제야? 보내놓으세요. 사인의 30도. 자, 사인의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a 더하기 c. 그게 바로 2분의 7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양변을 2배 해버리면 a 더하기 2c가 7이 됩니다. 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 둘을 뭐 해주면 되겠네? 적당하게 잘 연립하면 되겠다. 그치? 더 해주면은 3c가 6이니까 c는 얼마? 2가 되고요. C가 2가 되니까 A는 얼마? 3이 됩니다. A, B, C의 값을 다 찾았어요. 답은 얼마야? 2분의 11이겠네요. 됐죠? 원제 맞췄냐?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아까 사인 30도 누구한테 물어봤지? 원제한테 물어보지 않았니? 원제 탈주했니? 몰라서 대답 안 했던 건가? 사인의 30도.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지? 원제 맞는데? 그래요.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너희들. 자, 마지막 몇 번? 너희들한테 풀라고 했던 것 중에 마지막 659번. 659번은 뭡니다? y는 a sin bx c. 또 저렇게 생겼네. 또 저렇게 생긴 거. 이번에는 뭐야? 특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줄 테니까 함수의 식을 완성해봐. 근데 똑같다? 너희들이 그래프에서 A, B, C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의 특징들, 성질들을, 특징이지. 아니 사인의 30도 물어봤잖아. 사인의 30도 하나 더 물어봤잖아. 6분의 파이는 건이한테 물어봤고 사인의 30도 하나 더 물어봤잖아. 나 그거 얘기하는 건데. 돌려보고요. 자, 아무튼 알았어요. 자, 다시 뭐예요? 뭐 하다 말했냐? 그래프를 주고 나서 식을 완성하세요. 건이야, 그러고 보니까 너는 진짜 말을 끝까지 안 듣는다. 너한테 물어보고 나서 바로 직후에 원지한테 물어봤거든. 자식아. 정말. 자, 아무튼 ABC다, 그치? ABC를 물어봅니다. 그래프의 특징을 너희들이 눈으로 찾으세요. ABC를 찾을 수 있는 특징들을 그래프에서 너희들이 찾아 쓰세요. 아까는 특징들을 나열해놨으니까 거기서 하나씩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특징까지 너희들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대로 생각해봐. 뭐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ABC 무작정 찾으러 가지 말고, 알았죠? 진동중심 얼마예요? 0이에요. 이동 안 했습니다. 없는데 뭐.
만약에 D라고 주어졌어도 D는 얼마? 0이라고 찾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진폭.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정도. 얘가 간격이 얼마야? 진폭입니다. 진폭 얼마예요? 2예요. 진폭이 2가 됐으니까 A는 뭐가 되겠네? 2가 되겠네. 됐죠? 2배.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누구 확인하러 가야 돼? 개형을 뭐 그리는 거는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주기를 확인하러 가야지. 주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 간격을 우리는 주기라 부른다. 그렇지? 거꾸로 그려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주기 얼마야? 6분의 5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빼면 파이. 그게 바로 주기고, 주기는 어떻게 찾아? 원래 주기 2파이. 사인의 원래 주기에서 뭘로 나눠? B.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이거 A가 양수, B가 양수인 거 확인을 해서 진폭이 2고 B도 요거 2예요 라고 찾아야 된다. 알았지? B는 2예요. 그 다음 마지막 누구? C. 자, C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얘 한마에 가세요. 뭐? 시작점 보라는 거야. 시작점. 사인 함수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시작하는 곳의 x값이 3분의 파입니다. 저기서 bx-c, b가 2니까 2x-c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 뭐 나와? 2분의 c 나온다. 그치? 그게 바로 뭐예요? 3분의 파이란 얘기야. 그래서 c는 뭐가 되네?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 c는 여기에서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범위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범위에서 안 나오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막 주어져 있을 거냐면 여기 있는 6분의 파이 말고 얘가 뭐 좀 애매하다 해야 되나? 요 값도 구하기 되게 심플한 형태로 막 제공을 했을 거야. 지금은 여기 너무 끝으로 가 있는 데다가 값도 찾아야 되고 여기는 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점이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 그 점을 시작점을 잡을 수도 있거든. 알았죠? 그래서 C의 값의 범위는 만족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시작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알았나요? 그래 건이야. 너 끝까지 잘 들어줘.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638번, 641번 요 두 개 유형 두 개 하나씩 한 문제씩 풀고 마칠게요. 638번입니다. 638번은 세함수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f의 1이 뭐야? 사인의 1이다. 그죠? 그리고 방금 내가 풀었던 거 지금 풀을 좀 빨리 한 감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질문 보내놔요. 카톡으로. 어차피 집이니까 보내놓고 뭐 집에 늦게 보내는 건 아니니까 내가 뭐 따로 카톡으로 설명하던가 할게. 알았죠? 수업을 딜레이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fx가 sin x, gx가 cosine x, hx가 탄젠트 x로 나와 있는데 f1이 뭐야? f1이 sin의 1이잖아. 너희 sin의 1도 아니? 모르지. 근데 여기서 sin의 1은 정확한 1도가 아니라 1은 1이에요. 1은 1이에요. 1이 1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너희들 지금 사인 함수 그렸잖아. 얘가 어디야? 파이지. 파이는 얼마야? 3.14야. 여기에 대충 3이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는 2분의 3.14, 2분의 3.14는 1.5쯤 돼. 1은 여기 있습니다. 1은 예각이라는 얘기야. 알았죠? 또는 호도법에서 나오는 1이라는 각은 뭐라 그랬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상황. 정삼각형 주변에 있는 그 녀석이겠다. 그치? 정삼각형보다는 조금 더 각이 작기는 하겠지만 그거예요. 그때가 1입니다. 예각이에요. 예각. 60도보다 조금 작은 그 근처. 알았니? 그래서 코사인도 한번 그려봐. 사인도 한번 그려보고 그때 너희들이 이 1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1부터 표현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그리고 나서 가는 겁니다. 자, 함수 색깔들을 다 좀 다르게 해서 그려줄게. 어차피 예각인 거는 대충 예각인 거는 찾았으니까 어떻게? 좀 예각 부분만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
사인이에요. 어떻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2분의 파이죠. 코사인 어떻게 그려? 이렇게요. 그럼 둘이 만나는 곳이 있네. 얘들아, 만나는 곳의 x좌표 얼마야? 만나는 곳. 언제 사인과 코사인 같아지니? 45도지.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값이 얼마야? 1이거든. 탄젠트는 언제 1이야? 4분의 파이에서 1이지. 탄젠트는 4분의 파이일 때 1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는 좀 느리게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언젠간 역전해서 2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뭐 무한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얘가 탄젠트, 노란색이 사인, 빨간색이 코사인이에요. 1의 정확한 위치를 찾자.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빨간색 코사인이 제일 크고 사인이 두 번째고 탄젠트가 제일 작아. 1이 여기 있으면 탄젠트가 제일 크고 사인이 중간, 코사인이 제일 작아. 뭐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자, 1 어디 있어? 아까 내가 대충 얘기했는데 45도보다는 크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14니까 1은 3분의 파이 60도 주변 어딘가에 있습니다. 3분의 파이보다는 정확하게는 조금 작아.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1이라는 값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잘 보이냐? 보라색? 그래서 1일 때의 y값을 쭉 살펴보면 탄젠트가 제일 크고 사인이 두 번째고 코사인이 제일 작아요. 탄젠트가 제일 크고 사인이 두 번째고 코사인이 제일 작아요. 코사인에 해당하는 함수 g, 사인에 해당하는 함수 f, 탄젠트에 해당하는 함수 h. 이 순서가 됩니다. 1 들어갈 때. 알았죠? 그래서 h, f, g 답은 몇 번? 3번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면 밑에 있는 639번도 마찬가지. 사인 안에 1, 사인 안에 2, 사인 안에 3. 실수각, 호도법의 각으로서 1과 2와 3은 대략 어떤 값을 갖는지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641번인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 뭐냐면 해야 되네. 오케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이거 지운다.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y는 k가 뭐야? x축과 평행한 어떤 하나의 보조선이다. 그치? y는 k를 쫙 그었을 때 만나는 x좌표들. y는 k를 그었을 때 만나는 x좌표들. 그거는 그래프를 잘 봐. 그래프를 봤을 때 요게 코사인이에요. 그죠? 요게 코사인인데 대칭성이라 그랬지. 잘라봐.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의 간격이 a인데 그 간격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값 a는 요 값 b랑 어떤 관계에 있다?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더하면 2파이에요 라는 것도 평균 구해주면 파이니까 a와 4b의 평균을 구해주면 파이니까 그래서 더해주면 2파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잘 한 거고, 또는 0에서부터 a만큼 간 거는 아니야. 2파이에서부터 a만큼 왼쪽으로 간 거는 그게 바로 뭐가 됩니다? 4b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알았죠? 어찌됐건 a와 4b의 합이 2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았죠? 아셨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야? 그래서 a는 뭐고 b는 뭐야? a랑 아까 쓴 거 다시 쓰고 가자. 4b를 더하면 얼마니까? 2파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a와 b의 합으로 구하러 가보자. 자, 누가 하나 더 힌트고 있네? 5b 하나 더 있다, 그치? 요거 4b와 5b의 정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2분의 8, 2파이 더해주면 얼마 나와? 4파이. b가 나와요. 얼마? 9분의 4파이.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a 값도 찾고 b 값도 찾아놨고 더해보면 특수각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찾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어제 했던 거 삼각함수, 오늘 했던 거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자, 그렇게 진도가 많진 않아. 요거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강의 올리면서, 바로 유튜브 강의 올리면서 너희들 숙제도 바로 보내줄 거니까, 거기까지 해주시면 돼. 일단 진도는 어디까지 나간 거라고 칠 거냐면 유형 7번까지 나간 겁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 유형 7번까지. 숙제는 그래서 유형 7번까지가 숙제예요. 아셨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 아까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카톡 보내놔. 알았죠? 뭐 필요하면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카톡으로 설명을 해주던가 할게요.